연방사법당국의 기습 단속이 펼쳐졌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주와 직원이 의료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 2천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활동성 결핵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만성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건설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의 개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캐나다가 건설한 다리에 대한 절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사업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이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타임스스퀘어에서 화려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살을 파먹는 기생타리로 불리는 신세계 나사벌레 유입에 대비해 재난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벌레 차단을 위한 대규모 시설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사법당국의 기습 단속이 있었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주와 직원이 의료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어덜트 데이케어를 이용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금 1억 2천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퀸즈 플러싱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로얄 데이케어 등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을 소유하고 있는 42세 한인 김인우 씨와 데이케어 센터의 디렉터인 56세 다니엘 리 씨 등 한인 남성 2명을 체포하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인 노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데이케어에 등록하게 하고 불필요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 10년간 1억 2천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환자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전을 김 씨가 과거 소유했던 약국에 제출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와 공모자들이 2002부터 2023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인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현금 $10,000를 마련하라. 월요일에 회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준비해놨지. 내가 회원들에게 월요일에 센터로 출석하라고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등 불법 행위를 도모한 대화를 나눈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회원이나 환자들은 현금과 식료품 상품권 등 금전적 유인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에 6,200만 달러, 메디케어에 5,800만 달러 등 모두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비용을 청구해 메디케어 재정에 손실을 입게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지난 수년간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데이케어 직원들은 날짜가 미리 기입돼 있고 여러 명의 이름이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출입 명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이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김 씨는 지난 6일 25만 달러의 보석금 납부 후 자택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IC 등 연방 요원들이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연방 요원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또 다른 법에 대해선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어제 일명 비밀경찰금지법으로 불리는 연방요원 복면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나이더 판사는 이 법은 연방정부 법집행요원과 주정부 법집행요원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며 주정부 요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펜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우린 트럼프 대통령의 법 질서 어젠다를 위해 법원에서 계속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판사는 주 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란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 요원들이 신원 노출로 피해를 볼 것이란 법무부의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NYT는 특히 스나이더 판사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똑같이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스나이더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함께 문제 삼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요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법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도 단순 폭행, 음주운전, 약물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비율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CBS 뉴스가 단독 입수한 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ICE를 통해 총 39만 3천 건의 체포를 집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체포 건수 11만 3천 건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연방정부는 중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를 단속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통계는 이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체포 대상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60%였고 전과자 비중은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당시 72%에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특히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ICE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살인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107명으로 전체의 0.5%에 그쳤고 성폭행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5,365명으로 1.4%였습니다. 두 범죄를 모두 합쳐도 전체 체포자의 2%를 넘지 못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 가운데선 기타 범주가 11만 7,98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폭행 42,847명, 음주운전 29,929명, 약물 관련 범죄 22,555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형사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ICE에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나 오버스테이 등 이민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소재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활동성 결핵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만성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은 인근에 최대 9,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시설 2곳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텍사스 트리뷴은 베로니카 에스코바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6일 포트블리스 육군 기지 안에 연방 정부가 급히 설치한 5,000병상 규모의 텐트 시설 캠프 이스트 몬테나를 방문한 뒤 수용자 중에 결핵 2건, 코로나19 감염 18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코바 의원은 X에 이곳은 대중과 위원회 동료들에게 계속 보고해온 많은 만성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말 기준 이 시설엔 약 3,10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에스코바 의원은 수용자의 약 3분의 1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약 200에서 300명은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염 소식은 샌안토니오 남쪽 약 70마일 떨어진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인 사우스 텍사스 패밀리 레지덴셜 센터에서 홍역 2건이 확인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일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결핵과 코로나19 사례가 확인되면서 캠프 이스트 몬테나와 다른 이민자 구금시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신체적 학대와 심각한 의료 방치를 이유로 캠프 이스트 몬테나의 비인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이곳은 시설 운영 첫 6개월 동안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ICE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건설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의 개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건설한 다리에 대한 절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미국이 그들에게 베푼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가 미국을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으로 대할 때까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사실상 미국산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리를 지었다며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자산의 최소 절반은 소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디하우 국제대교는 건설 비용 46억 달러 규모로 디트로이트 강을 가로질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남서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북서부를 연결합니다. 2018년 건설이 시작돼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공화당 소속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캐나다 정부와 협상 결과 캐나다가 교량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차량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캐나다 국경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상업용 트럭 교역량만 12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 의원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은 심각한 파문을 불러올 것이라며 미시간 기업들의 비용은 상승하고 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사업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이 내일부터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과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행사 코리아온 스테이지인 뉴욕을 개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펼쳐지는 뜻깊은 행사에 뉴욕 한인회가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깊은 국가 행사에 뉴욕 한인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이기영 원장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힘이 표출되면서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 한인 동포 사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원동력과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우리의 힘이 충분히 5,000년 역사 속에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뉴욕 한인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일상 속에서 한국 문화를 구현하고 그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빛의 축원, 찬란히 빛나는 한국의 유산들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일 오후 3시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펼쳐지는 사전 특별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안은희 단장이 이끄는 춤놀이 한국전통무용단의 모든 북과 부채춤에 이어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소고춤과 진도 북춤이 약 30분간 펼쳐집니다. 내일 저녁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리며 문화원 전시실에선 전통공예와 미디어아트, 전통예술 공연 등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평균 재산세가 4.7% 인상된 1,570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마레스트의 평균 재산세가 뉴저지주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 테너플라이는 6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커뮤니티 어페어국이 지난 6일 발표한 2025년 뉴저지 재산세 현황을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주민들이 납부한 평균 재산세는 전년 대비 475달러 늘어난 1,57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재산세의 인상률은 4.7%로 물가 인상률 2.7%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뉴저지주는 재산세 인상을 거듭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미 전체에서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타운 펠팍은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11,726달러로 전년 대비 5.8% 올랐습니다. 이웃 포트리는 평균 재산세가 12,980달러로 3.8% 인상됐고 레오니아는 15,908달러로 5.9%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운 중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데마레스트로 5.5% 오른 26,108달러를 기록해 버겐 카운티 내 1위, 뉴저지주 전체에서 세 번째로 재산세가 비싼 타운으로 꼽혔습니다. 테너플라이는 25,123달러로 버겐 카운티 2위, 주 전체 6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로 불리는 신세계 나사벌레 유입에 대비해 재난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주는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벌레 차단을 위한 대규모 시설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일 사전 재난 선언을 발령하고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신세계 나사벌레의 북상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 법은 가축과 야생동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 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생성 파리의 일종입니다. 이 벌레는 온열 동물과 가축의 조직에 알을 낳으며 드물게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나사벌레는 개방된 상처 부위에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2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으며 10에서 30일의 수명 동안 최대 300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사벌레가 조직에 알을 낳으면 부화한 구더기가 살을 먹으면서 치명적 피해를 줍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선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한 뒤 감염된 환자에게서 나사벌레 유충 100에서 150마리가 제거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유충이 워낙 많아 흡입 장비가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벗 주지사는 공원, 야생동물국과 동물보건위원회의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나사벌레 대응 전담 조직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사벌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림 수컷파리를 방사해 번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난 1960년대 같은 방식으로 나사벌레를 근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 영사부 청사에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 대사관 건물이었음을 알리는 기념 동판이 국가유산청 주도로 설치됐습니다. 현재의 주미 대사관 영사부 청사는 1949년 설립 당시 세계 최초의 한국 대사관이었던 주미 대사관으로 쓰였던 곳으로 초대 장면 대사부터 제8대 김동조 대사까지 전미 주미 대사 8명의 직무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초대 주미 대사였던 장면 전 총리는 이곳에서 1949년 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재직하며 대한민국 정부 승인, 각종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기틀을 마련했고 6.25 전쟁 발발 때 미국 정부와 유엔, 미국의 대사관을 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전도 펼쳤습니다. 기념 동판 제막식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는 오늘 이곳은 대한민국 외교의 출발점이자 수많은 외교관의 헌신과 책임, 그리고 희생의 기억이 깃든 공간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동결을 해제하란 연방 법원의 명령에 즉각 항소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은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 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제2순회 항소 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 집행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우정국은 붉은 말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의 해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설을 기념해 발행되는 우표로 연방우정국은 지난 2020년부터 그 해의 상징 동물로 기념 우표를 발행해왔습니다. 기념 우표는 카밀추 작가가 디자인했으며 2천만 장이 인쇄돼 전국 우체국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됩니다. 연방우정국은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커뮤니티의 문화를 기념하는 인기 상품이라며 말해의 우표가 새해의 활력과 번영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2026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는 28일 오후 12시 30분 노던 블러바드 156가에서 출발해 노던 블러바드 서쪽 방향을 따라 파슨스 블러바드 퀸즈 한인 성당까지 행진합니다. 퍼레이드의 선두는 퀸즈 한인회 차세대 국악단이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며 꽃차 4대를 비롯해 한인들의 행렬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또 오후 2시에는 퀸즈 한인성당에서 충남 금산군 사물놀이팀과 KCS 시니어 무용단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퀸즈 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비치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다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